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법 시작할게요. 교수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자세한 건 적어놨으니까 행동주의. 뭐냐면 파블로프의 개 알죠? 뭐냐면 왜 종치고 먹이고 종치고 먹이고 하니까 나중에 안 먹여도 종만 치니까 하고 침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행동 같은 게 제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인지주의가 나타나면서, 인지주의는 뭐냐면 근데 막연히 행동만 파악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수치화시킬 수 없을까 생각했던 게, 사람에게 뭔가 어떤 자극을 말로써 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주거나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사람들은 단기 기억을 하기도 하고 장기 기억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얼마나 세게 때리면 얼마나 아픈가 수치화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인지주의 분들이시고요. 세 번째가, 저는 사실 지금 현재는 구성주의가 가장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구성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정치, 기업, 국가의 이념, 이런 것들에 다 어떤 테두리 안에, 프레임 안에 우리는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들 뭔가 자율성을 가진 상태로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여 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 이건 모두 작은 큰 연극이라는 하나의 판 안에 사람들을 씌워놓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이론인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저걸 좀 믿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가 이렇게 합니다. 쓰레기 종량하겠습니다. 하시죠 하면 그때부터 쓰레기 아무 때나 못 버리는 거잖아요.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럼 못 피게 하는 거고. 어떤 제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던 게, 그렇다면 제어가 가능하다는 건 교육에서도 교수나 강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을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작됐던 이론들인 거예요. 강의를 잘할 때요, 일단 요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알려드릴게요. 강의 시작 전, 강의 끝날 때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책을 많이 보시면 좋은데요, 뭐 소설책도 좋고 자기계발서도 좋습니다. 좋은데 미래를 예측하는 책을 조금씩 1년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책을 제일 처음에 접했던 게 2005년에 접했던 건데요, 2005년에 2010년을 예견하는 책을 봤었는데 읽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2010년이 돼서 그 책을 다시 열었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내가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류의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 아예 저거 같은 경우는 세미나도 지금도 참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좀 예측하는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강의하실 때.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 혹시 한국사나 세계사 배우셨죠? 학교 다니실 때. 근대사도 배우셨을 거예요. 현대사는 배우나요? 배울 일이 없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현대사는 안 배우거든요. 현대사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제일 처음에 접하실 때는 한번 저거 다 보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익숙해지고 나면 5분? 진짜 마음먹고 읽으면 5분이면 신문 다 읽을 수 있어요. 이유는요, 저는 어제 신문을 봤거든요. 갑자기 오늘 천지가 개벽해서 내일 신문이 완전히 바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의 내용에 살이 살짝 붙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매일같이 역사책을, 현대사를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언제부터 읽었냐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읽었어요. 거의 꽤 오랜 시간 읽어왔는 거죠. 그때부터 읽어왔으니까 적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꽤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라는 걸 권하고 싶고요. 대신 종이신문 보세요.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휴대폰으로 신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왜 보면 단톡방에 신문도 쫙 올려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나 보거나, 신문 보다가 갑자기 쇼핑하고 있거나, 신문 보다가 인스타 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로 삼천포로 많이 새니까 활자랑 친하려면 종이신문을 보는 걸 아주 강하게 권하고 싶고요. 운전하거나 약간 장거리 가실 때 있잖아요. 책 같은 걸 그냥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다른 좀 어려운 책은 좀 별로고요. 소설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듣는 걸로 보면 라디오 듣는 것처럼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이유는 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요, 내가 강의하는 대상자가 약간 초년의 사람들에게는, 아까 전에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걸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초년의 사람들에게는 약간 희망찬 미래를 계속해서 꿈꾸게 만들어주는 강의가 좋은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여기가 지금 9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90년대에서 가장 뜨거운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요때 이야기를 하면 회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도 알고 있어야 되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두시면 강의가 스킬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내용이 맞춤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 저는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언어의 반복성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언어가 반복이 되면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대단히, 매우,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 좋은데 계속해서 정말을 반복하고 있으면 단조로워지고 좀 지루해지는 게 있어요. 책을 많이 보시면 다양한 단어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SNS, 그러니까 내가 주력으로
알리는 곳에 채널에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로 20대랑 친하다. 아니면 내가 글 쓰는 사람들과 글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숙한 SNS 쪽에다가 시간을 좀 할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활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심심하시거나 뭐 약간 짬이 있으시면 뭐라도 보시잖아요. 보실 때 이왕이면 나랑 연관관계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좋아하거나 그런 쪽에 툴들을 많이 보시는 걸 훨씬 더 권장해 드리고요. 최근의 키워드를 늘 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 네이버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썸 트렌드라든가, 썸 트렌드는 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강연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래요. 이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자료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단어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강의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또는 무의식 속에 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단어들을 소재나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다가가는 접근법이 좋겠죠. 또 하나, 저는 항상 해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요.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 큰 회사 말고 사랑받는 기업을 100개 기업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전 적어도 1등에서부터 한 20등까지는 그 회사의 언어를 듣습니다. 뭐냐면 그 회사가 사용하는 광고, 그 회사가 사용하는 색깔, 그 회사가 추진하는 그 슬로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이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 10위까지 드는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분위기, 패턴, 무드 앤 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아주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용어나 언어를 우리도 함께 써주면 더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제가 사실요, 기술적으로 강의를 가장 제대로 좀 열심히 잘하게 된 계기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영업사원 중에 가장 인정해야 될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때요? 전화 오면 약간 별로입니다. 야가 내한테 와서 팔아먹을란가 싶어서. 그래서 어딜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가서 결국 어떻게 하죠? 보험 한 개 따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오늘 들으려고 즐기러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보험 설계사로 여기 와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저한테 앉아 있을까요? 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따낸다는 건 그 사람들의 영업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아주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짧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선거절 처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 오랜만에 우리 대학 동기예요. 우리 대학 동기인데 제가 한 3년 만에 전화했어요. 동기야 잘 있었나? 오랜만이지? 그럼 들었다. 뭐 니 뭐 잘 지낸다 하지. 근데 친구는 내가 보험 설계사가 된 걸 알고 있어요. 좋게 통화를 하긴 하지만 속으로 뭔 생각하냐면 생전 전화하다가 야가 왜 전화하는데 보험 팔아먹으려고? 야, 니 내 보험 설계사 들어가는 거 들었지? 알고 있다. 니 내 지금 전화해가 보험 팔아먹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쫄려가지고 지금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 아니까 웃기지 마라. 니 내하고 잘 지냈잖아. 그냥 니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하고 언제 술 한잔 하자. 아니면 또는 차 한잔 하자. 내가 니인데 절대로 뭐 가서 보험 얘기가 이딴 소리 할 테니까 내 서운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술 한잔 하자. 네 생각났다. 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약속을 잡아서 술이든 밥이든 먹잖아요. 그럼 그날 보험을 파나요? 안 팝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제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약간 왜 두근거려가지고 영업이 잘 안 될 때 그때 친구한테 물으니까 그 보험회사마다 매월 보험 설계사 신입사원 연수가 2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그거 끝까지 안 들어도 되니까 네 기분 날 때까지만 좀 들어봐라 해서 들어라 해서 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걸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때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 심리학이랑 교육 심리학이랑 다 맞닿아 있구나 하는 게 느끼는 거죠. 두 번째가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도 전문적으로 배우거든요. 이건 생략할게요. 세 번째가 미안한 리마인딩인데요. 뭔지 하면 생각 잘 해보세요. 조금 유능한 보험 설계사들은요, 약속 잡을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약속을 잡아요. 우리 언제 만납시다. 만나서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리마인딩을 계속 시켜요. 뭐 일주일 뒤에 우리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하루 전에 내일 만나기로 했죠. 약속에 변동 없으시죠? 하고 또 한 30분 일찍 간다. 저 30분 일찍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지는 동안 반드시 상대가 약속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 어겨도 괜찮은데 만약에 상대가 뭐 10분 지각할 수도 있고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이 친구가 지각을 하거나 어기거나 만나기 싫어서 약간 피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마인딩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를 만나면 저한테 보험 하나를 팔아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지금은 부담감이잖아요. 제가 약속을 할 때 리마인딩을 계속 시키고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 주잖아요. 그럼 그 체크들이 쌓여서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이 친구가 제가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하는 동안 뭔가 약속을 어기게 되고 미안한 상황을 만든 것만 같은 본인이 스스로 미안한 감정이 생겨서 결국엔
미안해서 하나 팔아줘야 되는 상황까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리마인딩을 엄청 잘해요, 보험사 직원들이. 제가 지금 절대로 보험 설계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걸 팔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대로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